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가치가 있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기준도 없이 이 혼란만 가중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겠냐 이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신감TV의 박혜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즌2 세 번째 게스트를 모시고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인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다양한 세계관이 공존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훈련을 시키려면 부모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제가 배우자고 하니까 갑자기 부담스러우신가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모시게 된 게스트를 통해서 듣게 된다면 여러분 부담감이 아닌 자신감이 오를 것입니다. 바로 프레임 수업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이광배 장로님이신데요. 우리 장로님 이 시간에 함께 만나서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자신감TV에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신감TV를 통해서 장로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이광배이고요. 동대문에 있는 창신 성결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고요. 딸만 둘입니다. 하는 일은 그 주식회사 어헤드원이라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를 지금 한 20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생을 그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공돌이라고 하는데요. 공돌이로 30년 이상 이제 살아왔고요. 사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외에는 잘 아는 바가 없이 그냥 소프트웨어만 묻혀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뭐 가르치는 일 쪽으로 저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CBMC라고 한국기독실업인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CBMC 중앙회의 운영이사를 맡고 있고요.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는 그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라는 그 조그만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또 이사로 좀 같이 일해보자 그러셔가지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말대로 공돌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지금 어쨌든 이 책의 저자 얘기도 하시고 네. 또 오늘 또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그 책을 봤어요. 영광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세계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제 세계관 책을 사서 이렇게 읽다 보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죠. 네, 그런데 장로님 책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쉽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장로님한테 이제 노크를 했고 네. 또 여기 응답을 해주셨어요.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네. 그럼 세계관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세계관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학술적인 그 설명이나 어떤 정의는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그 양승훈 교수님이라고 쓰신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세계관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철학이랑도 좀 비슷하고 종교랑도 좀 비슷하고 신념이랑도 좀 비슷하다. 근데 이제 철학보다는 조금 덜 체계적이고 종교보다는 조금 덜 초월적이고 신념보다는 조금 덜 의지적인 철학과 종교와 그 신념의 그 어중간한 그 중간 애매한 어려운데요, 장로님? 네네. 그런 위치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쓴 책이나 제가 가르치는 성경적 세계관은 세계관 자체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깊이를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성경 말씀을 세계관이라는 틀을 이용해서 잘 전달하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관을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영어로는 월드 뷰거든요. 네네. 세상을 바라보는 뷰,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 장로님이랑 몇 살 조금 차이는 나지만 저희가 이렇게 자라는 시절에는 뭐 세계관 이런 거 그렇죠.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자라왔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걸 모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세계관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 익숙한 용어나 일상생활에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우리는 세계관 같은 게 없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세계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요번에 대학 입시 전형이 바뀌어가지고 교육 정책이 바뀐답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바뀝니다. 그 대출 이자가 고금리로 바뀝니다. 이런 정책들을 얘기하면
본인만의 뚜렷한 주관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좁게 보면 다 세계관인 거예요. 경제관, 정치관, 교육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다 좁게 보면 세계관이고요. 이런 세계관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한데 모여 살면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심지어 이게 심하면 이제 전쟁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뭐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지금 엄청나게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걸고 하는 회사가 20년 정도 됐는데 절대로 그만하는 게 정치 얘기예요. 고객 앞에서. 정치 성향이 달라버리면요. 거의 원수처럼 돼버리거든요. 그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하고요. 제가 이태원에서 이제 봉사를 좀 예전에 오래 했는데 거기 이슬람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예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유럽에는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왜 들어와 있냐면 내부적으로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그 전쟁이 별게 아니고 같은 이슬람 종교 안에서도 시아파냐 수니파냐 그 종파 싸움 때문에 그 세계관이 달라서 그게 격해지면은 전쟁까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멀리 중동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70여 년 전에 6.25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쟁이 사실은 세계관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는 중국과 소련의 손을 잡고 공산주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세계관을 가진 김일성의 세력과 그다음에 아니다. 미국의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구축하는 것이 우리 장래를 볼 때 훨씬 더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한 이승만 대통령의 세력. 이 부딪힌 것이 사실 세계의 충돌이 6.25 전쟁이 난 거고 지금까지도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아이들이 자기만의 뚜렷한 가치관이나 자기만의 생각이 깊어지고 그것이 부모님의 세계관과 달라지면 갈등이 일어나고 단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된 세계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